구조조 119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동 119! 예, 광산수 방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거기 어디세요, 아저씨? 말씀하세요. 거기 어디세요? 아저씨! 광주광역시에 사는 성백남 씨는 술은 못해도 동료들과 어울리는 자리엔 여간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정이 많은 성격 때문입니다. 내가 식성하는 좋지. 자, 많이들 들자고. 응? 들어. 여보세요? 누군 누구야? 당신 남편이지. 그는 동료들에겐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해서 그러는데 언제 끝나? 내가 데리러 갈게. 뭘 데리러 온다고 그래요? 의상실을 경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인에게 그날 저녁엔 꼭 맛있는 저녁을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아유, 알았어요. 일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네, 쉬세요. 부인의 일이 끝나려면 아직 서너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 성백남 씨는 한가롭게 토요일 오후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깜빡 졸았네. 그때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지?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은 막 졸음에서 깨어난 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언니 옛날 같이 가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지럼증에 성백남 씨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상태가 심하네요. 어지러운 게 저렇게. 예, 저 정도면 아주 심각합니다. 급속도로 그냥 몸이 오그라지면서 아파트가 막 빙빙 돌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럴 때 누가 와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닥쳐온 죽음의 공포.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인과 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들보다 딸이 더 좋지. 딸 자식이여 시집감이 났는데 무슨 소리야? 시집가도 아빠 엄마랑 같이 살 거다. 어디 한번 진짜로 그러는지 두고 볼까? 아빠는 아니지. 그럼. 아주 정이 많으시고 가족한테 알리도 못하고. 별난한 가정이네요. 보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서러웠죠. 간신히 수화기를 들긴 했지만 부인의 의상실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많이 어지러우니까 번호가 잘 안 보이시겠죠. 보이지 않겠죠. 예. 빙글빙글 돌겠죠. 막 돌리는데 어떻게 7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이 또 바꿔지는 것이 119로 전화를 해야겠다. 그러고 119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엄원대가 찍어져 버리고 안 돼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119가 찍어졌어요. 예, 광산수 방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살려달라는 말밖에는 어떤 다른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극심한 어지러움 때문에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을 잊지 못하네요.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햇볕 아파트 몇 호입니까? 30여 분간의 통화 끝에 알아낸 것은 사고자의 아파트 이름뿐. 대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어디십니까? 지금 갈게요. 어디십니까? 하고 그냥 막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찾아오려고 애타는 그 몸부림이 지금 생각하니까 전화 수학에서 들린 그 몸부림이 지금 생각하니까 죽어가는데 몸부림 정도나 그렇게 그 몸부림을 하신 점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119 대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사고자가 정신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 광산소방서 119 구조 구급 대원들은 사고자가 사는 아파트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이름만 알아가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예. 동호수는 지금 알 길이 없는데요. 성백남 씨는 무의식 중에 구토를 계속했습니다. 어. 입안의 이물질 때문에 기도가 막힐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시나요? 아빠 나오신대요? 아니, 통화 중이에요. 좀 이따 제가 걸어볼게요. 그럼. 사고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대원들은 아파트가 단 2동뿐이란 사실에 안도하면서 즉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층에 8가구가 사는 15층 아파트. 2동을 합쳐 240가구를 대원들은 한 집 한 집 확인해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19 아저씨네? 꼬마야, 혹시 여기 아픈 사람 없니? 없는데요? 그래, 알았다.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대기로 203호, 205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을 파악한 후 대원들은 2단계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인이 안 된 집을 레펠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옥상에서 베란다 쪽으로 로프를 일일이 타고 내려가면서 내부를 살피는 작업. 만약 사고자가 안방이나 그 외의 장소에 있다면 찾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어딘가에서 혼자 신음하고 있을 사고자를 찾기 위해 대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904호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집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가면서요. 예.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겠어요. 예. 빨리 좀 찾아야 될 텐데. 네, 유구조자를 찾아내야 할 텐데요. 2단계 수색 작업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마침내 사고자를 발견했습니다. 예. 여기 606호인데 요구조자 발견했으니 속히 구급대원 보내주기 바랍니다. 성백남 씨를 발견한 대원은 구급대의 지원을 요청한 후 만능 도끼로 베란다 문을 열고 신속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그래서 동공 상태를 먼저 살펴본 결과 동공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입안에 고인 이물질이 워낙 많아서인지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굉장히 많이 토하셨네. 구급대원들은 우선 환자 입안에 가득 찬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도우면서 즉각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어지럼증과 구토를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급성 어지럼증이었는데 심한 경우는 자기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경우도 조금 심한 편이었는데 4일 만에 본인이 눈을 떠서
그래서 별 탈 없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죽음의 문턱에서 어렵게 구조된 성백남 씨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119의 고마움을 더욱더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안 오셨으면은 나는 틀림없이 확실히 정확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를 모르겠고 그 참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급대가 이분들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다시 또 산다. 그런 생각은 지금 꼭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입니다. 성백남 씨 참 인상 좋게 생기신 그래요. 분이시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119 구조대원들이 자신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눈시울이 벌써 글썽글썽해요. 글썽글썽하세요. 예. 예. 참 그때 그 순간 다시 상상하셨을 때 생각하셨을 때는 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끔찍하죠. 근데 아무도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갈 경우에는 사망까지 가나요? 저런 경우에요. 저런 경우. 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아까 구급대원이 말씀했던 것 마찬가지로 네. 기도가 막혀가지고 예. 우리 토하물이 이 질환보다 네. 2차적으로 기도가 막혀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아. 그때는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김학래 씨 경우도 이제 연세가 좀 40대로 접어드셨고 오, 벌써요? 좀 건강에 신경 쓰실 나이신데 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세요? 이상하게 왜 그 분장만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직업이 뭐 코미디언이니까 네. 어디 가나 분장을 하잖아요. 네, 네. 분장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앞에서 비율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지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또 분장을 하는데 또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기증에도 이래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라 하는데 예. 예.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지럽다든지 네, 네.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네. 김학래 씨 경우에도 스트레스성인가요? 스트레스성이죠. 메이크업 스트레스? 예. 메이크업 스트레스.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요. 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정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도 확보가 안 됐으면은 사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응급처치를 굉장히 잘한 거죠 119 예, 대원들이. 이분은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다행스럽게 예. 엎어져서 누웠기 때문에 네, 머리를 전화하시다가. 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 기도가 기도가 막혀서 쉽게 막히는군요. 예. 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 그게 속으로 기도로 넘어갔게 네, 됐거든요. 네, 네. 이게 어지럼 증상이 나타나는 것, 몸이 어떠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겁니까? 몇 가지 좀 구분해서 보통 설명해 원인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간단한 어지럼증 우리가 뭐 네. 조금 잠을미를 한다든지 네. 피곤할 때 어지럽다든지 예. 아까 김학래 씨 말씀한 대로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 할 때 어지럽습니다. 그런 건 보통 되게 돌아오는데 예. 그렇지 않고 심한 병적인 게 경우에. 있습니다. 어. 병적인 게 크게 우리가 나이 드신 분에 많은데 예. 그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네. 게 귀 속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귀에 질환이 있거나 귀에 질환이 있거나 또 그 위에 이제 뇌의 질환이 네. 뇌의 질환이라 하는 게 일종의 뭐 암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혈류 순환에 장애가 생길 때 올 네, 수가 네.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예. 그거는 아까 여기 본 바와 마찬가지로 예. 단순히 어지럼증이 아니고 주위가 빙빙 돕니다. 주위가 빙빙 돌고 자기 자신이 빙빙 돌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의학적으로 현훈증이라고 현훈증이요? 예, 네.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아까 그분도 그 뇌의 그 혈류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피해 흐름이? 확실히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드물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네. 반드시 조심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아, 하여튼 이번 경우에 너무나 진짜 너무 아파하셨잖아요. 네, 예. 네, 네. 저럴 정도로 아파하실까 정도였는데 예. 진짜 119 대원이 아니었으면은 아니 근데 나는 사망하셨을 거예요. 119 대원도 119 대원이지만 예. 말을 못하고 전화만 눌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집집마다 다 돌아다닌다는 게 난 너무 답답한데 그렇잖아요. 예. 조금 더 늦었으면 어떤 사고가 났을지 몰라. 그런 그 전화번호로 인해서 추적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좀 빠르게 파악할 네. 수 있는 방법. 지금 1시간 그- 이상이 걸렸다며요. 네,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고는 보니까요. 네.
그런 게 그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워낙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에서만 전라남도 그 광주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행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확대될 겁니다. 자, 그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 너무 또 간단하게 넘기실 일은 아닐 것 같고 연세 네. 있으신 분들은 또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네.